미국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티켓값 5배 폭등, 캐나다에서 8시간 운전해온 팬들, 태극기를 든 금발 미국인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부터 LA 빌보드까지 온 미국이 한 사람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광란이 단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은퇴 직전 마지막 기사로 그를 취재하면서 평생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 해리슨입니다. 올해 62세 보스턴 헤럴드에서 40년간 스포츠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은퇴까지 정확히 2달 남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40년간 취재한 레드삭스의 역사가 걸려 있었어요. 베이브 루스부터 데이비드 오르티스까지 진짜 미국 스포츠의 전설들 말입니다. 저에게 스포츠란 야구, 농구, 미식축구였어요. 그것만이 진정한 아메리칸 스포츠라고 믿었습니다. 갑자기 편집장 마이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톰, 은퇴 전 마지막 기사 주제 정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죠. 사실 40년 경력을 마무리할 완벽한 이야기를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알아? LAFC로 이적했는데 이게 꽤 화제야. 어때? 마이크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아시아 축구 선수요? 한국인들이나 좋아할 만한 얘기 아닌가요? MLS는 제대로 된 리그도 아닌데 뭘 취재해요? 톰, 생각보다 큰 이슈야. 티켓 가격이 5배로 뛰었다고 하던데. 아시아 선수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엔 호들갑 떨다가 금세 사라지죠. 어차피 은퇴자들이 마지막 돈벌이 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베컴, 질라탄.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1996년에 시작된 신생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나 세리에 어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저에게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아시아 축구는 그냥 아시아 축구였죠. MLS는 축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축구는 유럽에 있는 거죠. 1888년부터 시작된 프리미어 리그의 전통, 이탈리아 세리에 어의 철학, 독일 분데스리가의 체계적 시스템. 그게 진짜 축구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톰, 자료 좀 봐. 이거 심상치 않아.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적 발표 후 LAFC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평소의 50배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팬들이 몰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한국인들 축구 광팬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마이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손흥민 관련 검색량이 톰 브레디 은퇴 뉴스의 3배래요. 톰 브레디의 3배라고요? 그 전설적인 쿼터백보다 한국 축구 선수가 더 화제라는 건가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검색하면 숫자가 올라가죠. 하지만 실제 실력은 별거 아닐 거예요. 그때 제 아들 마이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5세 변호사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취향이었죠. 아버지, 손흥민 이적 소식 들으셨죠?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얘야, 그냥 아시아 선수가 은퇴 전에 미국 와서 마지막 돈벌이 하는 거 아니냐?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성공한 사례가 몇 개나 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손흥민은 아직 현역 최고 수준이라고요. 작년에도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체격부터가 다르잖아. 33세 한국 선수가 무슨 최고 수준이야? 축구는 젊은 선수들 스포츠라고.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경기가 있어요. 질레트 스타디움에서요. 한 번만 같이 가봐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 보는데 40년을 축구를 무시하며 살아온 제가 MLS 경기 하나 본다고 생각이 바뀐다고?
편집장 마이크가 다시 말했습니다. 톰, 어차피 마지막 기사잖아. 새로운 시도해봐. 혹시 모르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경력의 마지막을 장식할 기사가 한국 선수 MLS 이적 취재라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다른 적당한 소재도 없었고 아들의 끈질긴 요청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나오면 또 다른 아시아 선수의 미국행. 마이너스 실력보다 마케팅이 앞선 이적이라고 쓸 거예요.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써.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열린 마음으로 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아시아 축구에 대한 제 신념이 바뀔 리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토요일 아침, 아들 마이크와 함께 질레트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폭스버러였어요. 평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NFL 경기 때만 가봤던 곳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계속 손흥민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버지,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아세요? 토트넘에서 13년 동안 뛰면서 프리미어 리그 통산 100골을 넘겼어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예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유럽 가서 처음엔 잘하는 척하지만 결국 한계가 드러나잖아. 통계가 뭐가 중요해? 프리미어 리그와 MLS는 수준이 다르다고. 하지만 차 안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심상치 않았어요. 손흥민 이적 후 LAFC 시즌 티켓 판매량이 하루 만에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MLS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300%라고요? 저는 놀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LA의 한인타운도 크다고 들었는데. 손흥민의 첫 경기 티켓 평균 가격이 $350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MLS 경기 평균인 $75의 거의 5배 수준입니다. 5배라니.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NFL이나 NBA도 이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는 드문데 말이죠. 라디오에서 계속 소식이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8시간을 운전해 온 가족, 멕시코에서 휴가를 마쳐 온 관광객들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봐요, 아버지. 이게 손흥민의 파워예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고요.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아시아인들은 원래 자기네 선수 나오면 광적으로 응원하잖아. 일시적 현상일 거야. 한국인들 특성상 처음엔 호들갑 떨다가 금세 시들해질 거라고.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저게 뭐지? 제 눈에 들어온 건 태극기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세어봤습니다. 47개였어요. 여기가 한국인가? 아니면 내가 인천공항에 온 건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금발의 백인 중년 부부가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히스패닉 가족들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따라 미국인들까지 저러고 다니네. 참 희한한 일이야.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기 보세요. 아들이 가리킨 곳에는 더 충격적인 광경이 있었어요. 스타디움 기념품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소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경기 때는 한산했던 곳인데 말이에요. 뭘 사려고 저렇게 줄을 서는 거지? 손흥민 유니폼이요, 아버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한 경기도 안 뛴 아시아 선수 유니폼을 사려고 저렇게 기다린다고? 한국인들 참 대단하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중석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한글 플래카드들도 보였어요. 아버지, 저기 보세요. 아들이 가리킨 곳에는 손흥민 화이팅이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웰컴 투 MLS 선 이라는 영어 현수막도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다국적 팬들이었어요. 경기장 곳곳에서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그의 이름을 외치는 외국인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나 알까? 김치가 뭔지는 알고 있을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손, 손, 손. 이런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의 팬들이 함께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중년 한국인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돼요.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어떻게 뛸지 궁금했거든요. 멀리서 오셨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뉴욕에서 왔어요. 4시간 운전해서요. 손흥민 보려고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자기네 선수 보려고 4시간을 운전해서 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다른 가족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토론토에서 8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아이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요. 8시간이라고요? 국경을 넘어서까지 온 거였어요. 아시아 선수 인기가 이 정도라니. 뭐 특별한 게 있나? 멕시코에서 온 관광객도 만났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휴가 일정을 바꿨어요. 원래 다음 주에 올 예정이었는데 경기에 맞춰서 왔죠.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한국 선수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도 있었어요. 분데스리가도 자주 보는데 오늘 경기가 정말 기대돼요. 손흥민의 MLS 데뷔전이니까요. 분데스리가를 보는 사람이 한국 선수를 보러 MLS에 기대한다고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입장할 때였습니다. 카메라가 손흥민을 잡자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4만 2천 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손, 손, 손. 구호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MLS 경기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분위기 좋죠? 아들이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경기장을 둘러봤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이게 정말 MLS 경기장이 맞나? 한국 선수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때 전광판에 통계가 나왔어요. 오늘 경기 티켓 평균 가격 달러 347, MLS 역대 최고 기록. 347달러라니. NFL 경기보다 비싼 가격이었어요. 해외 관광객 비율 23%, MLS 경기 중 최고. 23%가 해외에서 온 관광객이라고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아니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온 건가? 손흥민이 워밍업을 시작하자 카메라가 그의 모든 동작을 잡았습니다. 스트레칭 하나하나까지 전광판에 나왔어요. 관중들은 그의 모든 동작에 환호했습니다. 공을 차는 것만 봐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게 정말 MLS가 맞나? 한국 선수 한 명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스포츠를 봐온 제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한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까지 리그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MLS와 아시아 축구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축구를 봐온 눈으로 말이죠.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어요. 원톱 공격수 포지션이었습니다. 처음 15분 동안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손흥민이 공을 받으면 상대 수비수들이 바로 달라붙어서 고립시켰습니다. 역시 아시아 선수들은 피지컬이 딸려. 나이가 있으니 예전만큼 빠르지도 않을 거고 MLS 수준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로 특별할 게 없네. 역시 MLS는 MLS였어요.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과대포장한 거였어. 결국 아시아 선수는 아시아 선수야. 하지만 전반 20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고립되자 스스로 한 칸 아래로 내려왔어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면서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움직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손흥민의 플레이가 생각보다 영리했거든요. 상대가 압박하면 공간을 만들고 동료가 달리면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고. 이건 제가 MLS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의 축구 지능인데 전반 35분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어요. 상대 수비수 2명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을 뺏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선수들은 몸싸움에서 밀리니까. 하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툭툭 공을 치면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수비수를 가볍게 제쳤고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오자 왼쪽으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 이 정도 기술이라면.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 순간 손흥민이 완벽한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LAFC의 벨라가 그 공을 받아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하지만 그 플레이는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런 개인기를 MLS에서, 아니 한국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후반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후반 6분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였어요. 상대 수비수와 어깨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이 튕겨나갔고 LAFC 마렌델라가 그 공을 받아 골을 넣었습니다. 골이 터지자 한국인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손흥민, 손흥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손흥민이 의도한 플레이는 아니었어.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그런데 후반 18분에 일어난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LAFC가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손흥민이 다시 기회를 만들었어요. 미드필드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1명, 2명, 3명의 수비수를 연속으로 제치며 들어갔습니다. 저게 33세 아시아 선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인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 나이에 그것도 한국 선수가 저런 스피드와 드리블이 가능하다고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손흥민이 정확한 패스를 내줬습니다. 칼리 베일이 그 공을 받아 골을 넣었어요.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현지 TV 중계진도 흥분해서 외쳤어요. 애브설루틀리 넥스트 레벨.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격이 다른 플레이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3세 아시아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요? 드리블로 3명을 제치고 완벽한 어시스트까지 만들어내다니요. 아버지 보셨죠? 저게 손흥민이에요. 아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MLS 선수들, 아니 아시아 선수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후반 32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었어요. 왼쪽 윙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드리블하며 들어왔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왼쪽 구석으로 골을 넣었어요. 그 순간 경기장의 4만 2천 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관중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통계판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드리블 성공률 100%, 5회 시도 5회 성공, 슈팅 4회, 기회 창출 7회, 패스 성공률 94%. 이게 정말 MLS 경기가 맞나? 아니, 한국 선수가 이런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인조잔디라서 익숙하지 않을 텐데도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다니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도 양팀 최고 평점 8.7점을 받았어요. LAFC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지능과 경험, 기술, 체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동료 선수들도 극찬했어요. 손흥민과 함께 뛰면 모든 게 더 쉬워집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한국과 아시아 축구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본 플레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알던 아시아 축구가 한국 축구가 아닌데. 4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혼란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기념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아들이 뭔가 사고 싶다고 했거든요. 매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현장 같았습니다. 손흥민 검은색 홈 유니폼 라지 사이즈로 사고 싶은데요. 앞에 선 한 남성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요. 아마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다시 들어올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LAFC 매장 책임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경기 뛴 선수 유니폼이 전부 품절이라고요? 이런 일은 메시나 호날두급 선수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때 매장 직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 유니폼이 한 주 동안 전 세계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렸어요. 메시나 호날두는 물론이고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보다도 많이 나갔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메시와 호날두를 넘어섰다고요? 심지어 NBA 스타들까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때 한 가족을 유심히 봤습니다. 부모와 10살 정도 된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손흥민 유니폼 갖고 싶어. 알았다.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사줄게. 아버지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단순히 유니폼을 사는 게 아니라 꿈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 여행 중에 LAFC로 이적해서 좋아요. 온라인에서 말고 여기서 직접 살 수 있으니까요.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미국까지 여행 와서 손흥민 유니폼을 사려고 한다고요? 충남에서 온 한국인도 만났습니다. 오늘은 귀국한 다음에 여행 겸 손흥민 선수 경기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잡고 왔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손흥민 보러 온 거였어요. 매장을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바로 스타의 파워예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한 경기밖에 안 뛰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를 사는 거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랜드라니요. 축구 선수가 언제부터 브랜드가 됐나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들은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 팬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손흥민 얼굴이 나왔대요. LA 다운타운 빌보드에도 그의 유니폼이 걸렸고요. 정말이었어요. 시카고 공항 면세점에서는 그의 포스터를 사려는 관광객들의 줄이 이어졌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게 한 축구 선수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요? 저녁을 먹으러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제안했어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한인타운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러 식당 앞에 손흥민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손흥민 경기 중계, 손흥민 응원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손흥민 경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가 불고기 정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곳에 와서 말이에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사에도 도움이 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매장이 꽉 찹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이런 경제적 효과까지 만들어낸다고요?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LA에는 50만 명의 한국계가 살고 있어요.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당시에는 너희 나라 음식은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 이상한 냄새 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들 덕분에 한국이 유명해졌거든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장님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던 거죠.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요? 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손흥민 경기 있는 날에는 평소에 300% 늘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미국인 손님이 한국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오타니 효과와 똑같네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LA 다저스의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리틀 도쿄 지역 매출을 40% 올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식사 중에 TV에서 오타니 소식이 나왔어요. LA 다저스에서 뛰는 일본 야구선수 말이에요. 오타니가 LA 다저스에 입단한 뒤 시내 일본인 거리인 리틀 도쿄는 매출이 40%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일부 업소는 방문객이 2배로 뛰었고요.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손흥민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BMO 스타디움까지 차로 20분밖에 안 걸려요. 경기 보고 여기서 식사하기 딱 좋죠.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희망이자 자부심이었어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너희 나라는 뭐가 유명하냐고 물었대요. 그때는 대답할 게 없었어요. 삼성, LG. 그것도 일본 회사인 줄 아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사장님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1세대인 우리에겐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2세대인 아들에겐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줬어요. BTS 알지? 손흥민 알지? 오징어 게임 봤지? 이런 식으로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되시죠? 손흥민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경기장의 태극기, 유니폼을 사려는 팬들, 그리고 지금 이 식당 사장님의 자부심까지 말이에요. 음식값을 내면서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홈 경기 때도 오세요. 더 큰 축제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손흥민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어졌어요. 손흥민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MLS 데뷔 후 첫 번째 MVP 타이틀이죠. 라디오 진행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드리블 성공률 100%, 기회 창출 7회, 그리고 완벽한 어시스트와 골까지 기록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끄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계속 듣고 싶어졌거든요. LAFC 존 소링턴 단장의 인터뷰가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이 한 주 동안 전 세계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밝혔는데요. 정말이었어요. 아까 매장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홈 데뷔전인 다음 달 샌디에이고 FC전 티켓값이 정가 $300에서 5배인 $1,500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1,500라고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MLS 경기 티켓이 그런 가격에 팔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관련 상품이 메시나 호날두는 물론이고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등 다른 종목 선수들보다도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라디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메시 말이에요. 메시를 넘어섰다고요? 저에게 메시는 축구의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메시보다 손흥민 유니폼이 더 많이 팔린다니요. MLS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손흥민의 경기 영상이 23시간 만에 조회수 11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메시가 속한 인터 마이애미를 제외한 MLS 다른 구단 콘텐츠가 10만 회를 넘기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110만 회라고요? 23시간 만에요? 손흥민의 이적료 2,650만 달러는 MLS 역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3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미국 서부에서는 손흥민, 동부에서는 메시가 양대 스타로 MLS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서부 1위 LAFC와 동부 1위 인터 마이애미가 각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한다면 MLS컵에서 손흥민과 메시의 직접 대결도 가능합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이라니요.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이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간 스포츠를 봐온 제 신념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들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손흥민은 MLS를 구원할 선수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오늘 본 걸 부정할 수는 없어. 저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야.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홈 데뷔전도 함께 보러 가요. LA까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 가자. 손흥민이 LA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뀐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앞서 본 모든 현상들이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걸 확인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정말로 MLS를, 그리고 미국 스포츠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의 LA 홈 데뷔전 날이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LA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의 분위기가 보스턴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걸 말이죠. 공항 곳곳에 손흥민 광고가 붙어 있었고 택시기사도 손흥민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손흥민 때문에 오신 거죠?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어요. 오타니가 일본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처럼 손흥민도 한인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경기장에 도착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만 5천석이 매진된 BMO 스타디움 주변에는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톰, 이거 봐. 아들이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ESPN 조사에 따르면 오늘 경기 전 세계 시청자가 2억 8천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MLS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래요. 2억 8천만 명이라고요? 이건 월드컵 결승전 수준이었어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중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태극기처럼 보였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팬들이 섹션별로 앉아서 태극기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광판에 나온 통계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터데이즈 어텐던스 55,100% 솔드 아우트 인터내셔널 비지터즈 42% 23,100 피펄 컨트리즈 레프리젠티드 73. 73개국에서 온 팬들이라니요. 갑자기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춘천에서 시작해서 함부르크, 바이어 레버쿠젠, 토트넘을 거쳐 LA까지. 영상이 끝나자 5만 5천 명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손흥민이 입장하자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선, 선. 구호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자부심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3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오른쪽 구석에 완벽하게 꽂아 넣었어요. 그 순간 5만 5천 명이 모두 미쳐버렸습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구나. 제가 소리쳤습니다. 손흥민이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헤딩골이었어요. 완벽한 크로스를 받아서 정확하게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할 때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아들아,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겠다. 뭐예요, 아버지? 진정한 스포츠는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었어. 손흥민이 바로 그 힘을 가진 선수야. 그 순간 제 40년 기자 인생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생애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 선수가 바꾼 미국이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선수는 처음 봤다. 손흥민은 축구공 하나로 국경을, 편견을, 그리고 40년 고집쟁이 기자의 마음까지 무너뜨렸다. 창밖을 보니 LA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인재를 배출하다니. BTS, 봉준호, 그리고 손흥민. 이들은 모두 한국의 자랑이자 세계의 보물이다. 손흥민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재능은 어디서든 꼽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선수가 한 리그를, 한 도시를,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위대함에는 국경이 없고 꿈에는 한계가 없다. 한국은 그것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세계 1위임을 느끼셨나요? 한국의 진짜 힘을 목격했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저널리스트 톰 해리슨의 고백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